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시가 지난 2021년 전남도의 의대 용역 결과가 왜곡됐다며 같은 기관에 같은 사람이 주도하는 전남도 주도의 현재 공모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독자적으로 순천대 200여 명의 의대 정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가 전남도 주도의 전남 국립의대 추천대학 선정 공모 절차에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남의 양 국립대 가운데 한 대학의 신청만 받아 진행하는 공모는 법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무효라는 겁니다. 지난 2021년 전남도의 국립의대 설립 용역을 전문가 집단이 면밀히 다시 분석한 결과값이 왜곡된 다수의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58개 지표 가운데 BC 경제성 분석 등 43개의 지표가 서부권에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자기적인 결과가 확인됐는데도 도가 의대 추천대학 선정 공모를 강행하면 독수 독과, 즉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독과일과 같다며 전남도를 강하게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형사 고발의 가능성까지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의 오락가락 행정, 허위에 가까운 용역을 주도한 사람이 공모도 주도하고 있는 현실 등 이 영역에 대한 감사는 물론 형사 고발까지 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시는 또 전남도가 이제라도 의대 설립에 앞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공의료재단 설립과 1,000억 원 이상의 의료 펀드 조성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지역 분열과 갈등 해소를 위해 동북권과 서부권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의대가 각각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를 적극 설득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다수가 됐으니까 공공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법률을 해서 목포대학에 설치를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의과대학은 여러 가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수요를 맞춰야 되거든요. 이거는 순천대학교에다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각이고. 순천시는 현재 독자적으로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에 순천대 200여 명의 의대 정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언급한 대로 의대 설립을 위해 여론조사 등 지역 내 의견 수렴 절차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순천시 해령면 200여 명의 주민들은 오늘 총골기대회를 개최하고 삭발식과 함께 전남도의 의대 공모의 철회와 함께 서부권 중심의 전남도정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이 의대 설립과 관련해 도 행정의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은 도의회 제380회 임시회에서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추진을 위해 의대 정원 예비 배정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도가 염두에 두고 있는 여유 정원 450명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의대, 두 곳의 의대,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 등 전남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전남 공공의료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현재 대학이 없어 정원 배정을 받지 못했지만 전남 국립의대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추진에 따라 정부 대책이 세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여파가 지속되면서 건설업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폐업은 늘고 신규 등록이 크게 줄어든 반면 대출 연체율은 급증해 부실 자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제2금융권으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광주 전남에서 건설업을 폐업한 곳은 330곳. 1년 전 264곳에 비해서 25% 이상 늘었고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벌써 130여 개 업체가 폐업하는 등 불황은 지속되는데 지난해 새로 진입한 업체는 전년에 비해서 각각 34.5%와 42% 감소했습니다. 거래 절벽으로 불릴 만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가 금리 인상, 그리고 각종 원자재가 인상 여파 등으로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정부 발주 물량은 그렇다 쳐도 민수공사 발주도 경기 침체 및 물가, 농무 인상으로 발주 물량이 터무니없이 없습니다.
건설업 상호지출 및 업종 통합으로 더욱 경쟁력이 높습니다. 더욱이 이 같은 사정 때문에 건설과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팬데믹 이후에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지역 제2금융권의 기업 대출은 22% 크게 증가했는데 지난해 말 연체율이 전년에 비해서 각각 1.4포인트와 4.5%포인트 크게 높아졌습니다.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 악화와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제2금융권의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고금리 지속과 경기 둔화 장기화에 따라서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했고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체율 상승은 대손비용 증가로 이어져 수익성 저하의 원인도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건설업계 대출 부실 가능성은 더 커지는 상황. 때문에 정부는 최근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에 나서는 등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유동성이 적은 중소건설사들의 타격은 불가피해서 연쇄부도 우려 등 지역 건설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섬진강에서는 지금 제첩잡이가 한창입니다. 이맘때 잡히는 제첩이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요. 2020년 홍수 때 제첩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올해도 채취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섬진강 하류입니다. 어민들이 빨간 대야 하나씩을 옆에 띄워놓고 제첩잡이에 한창입니다. 긴 막대 끝에 부채살 모양의 글개가 달린 거랭이로 강바닥을 긁자 짙은 갈색의 제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전통 제첩잡이 방식인 손트러업입니다. 가슴팍까지 올라온 강물을 휘젓고 다니다 보면 어느새 대야는 싱싱한 제첩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제일 맛있을 때예요. 장마 오기 전까지는 맛이 좋아요. 뽀얗고 향이 있어요. 지난달부터 제첩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채취량은 걱정입니다. 지난 2020년 여름 섬진강 홍수 때 강물이 범람하면서 제첩 서식지가 크게 훼손된 탓입니다. 홍수 이듬해 152톤까지 급격히 줄어든 생산량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제첩 서식지가 복원되는데 수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 큰 홍수가 나거나 생태계가 변화가 되면은 회복 기간이 한 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영향이고 지금 자원이 한 20-30% 정도 회복된 상황입니다. 전국 제첩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섬진강 제첩잡이는 오는 11월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조업에 들어간 병어 한 상자 가격이 100만 원을 넘어서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신안군 수협에 따르면 오늘 지도 송도 위판장에서 병어 30마리 한 상자 평균 가격은 92만 원에 거래됐고 최고 가격은 1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상승한 것은 올해 병어 생산량이 1,300여 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웃사촌이란 말이 옛말이 된 요즘 갈수록 삭막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선행을 베푸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역기업이 이들을 위한 특별한 시상식을 마련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아빠, 무슨 꽃 사갖고 올 거야? 제일 좋아하는 꽃 사가지고 가야지. 그리고 제일 예쁘게, 멋지게 하고 가야지. 이랬던 아빠여서. 오모 씨는 지난 1월 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인 곽한길 씨는 딸의 졸업식을 가기 위한 퇴근길에서 사고 차량을 돕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사고 영상에 담긴 곽 씨의 모습입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쓰러진 트레일러. 다른 차들은 비켜가지만 곽 씨는 홀로 고립된 운전자를 돕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현장을 덮친 화물차로 곽 씨와 운전자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항상 누구를 원래 그냥 지나치는 성격이 아니라서 아마도 시간을 거슬러서 그 자리에 또 데려다 놨어도 그냥 지나치지 못했을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고 곽한길 씨를 비롯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을 도운 시민들에게 GS 칼텍스 재단이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여수시청 공무원 심대원 씨는 지난 3월 바다에 빠진 여성을 몸을 던져 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김진우 씨는 암초에 좌초한 낚시어선에 탄 승선원 22명을 전원 구조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뭐 더 이상 생각할 여를도 없었고 상을 받았지만 더 좋은 삶을 살고 봉사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GS 칼텍스 재단이 지난 2020년부터 제정한 참 사람상. 현재까지 9명의 이웃들이 이 상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에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 작은 보탬이 되고자 우리 재단은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GS 칼텍스 재단은 선한 영향력을 널리 확산되도록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이웃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사회 영웅들과 지역기업의 선한 영향력이 사회의 훈훈함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이혼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 이렇다 할 책상도 없어 방바닥에 엎드려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어른들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가득 실린 트럭이 파출소 주차장에 멈춰섭니다. 일사불란하게 맡은 물건을 내리는 사람들은 경찰관들. 인근 초등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책상을 기부받아 사용한 흔적을 지워내고 꼼꼼히 닦아냅니다. 저희 관내에 저소득층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얘들이 땅바닥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 뭔가 저희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요. 잠시 후 도착한 곳은 외할머니가 손녀들과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 비좁은 방에 책상을 둘 공간도 살 돈도 없다 보니 실제로 바닥에 엎드리거나 베란다 문에 기댄 채 공부해왔던 자매는 신이 났습니다. 1년 전 이혼한 딸의 아이들을 맡게 되면서 가장 어려운 건 부족한 생활비지만 자라나는 손녀들의 공부 환경을 마련해주지 못해 속상했던 할머니도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덜한 부분 집에 사는데 없어서 지기들끼리 그냥 해요. 근데 그냥 옆에서 봐주기만 하고 있죠. 요즘 애기들 못 따라가겠대요. 같은 이유로 6년 전부터 딸의 3남매를 키우고 있는 이웃 김할머니 집에도 책상 2개가 배달됐습니다. 막대기가 좋아가지고 이걸로 조절할 수 있어요. 하루 동안 이 지역 14가구, 20명의 어린이가 책상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35%인 5가구가 만 18세 이하 손자녀와 65세 이상 조부모로 구성된 조손가정으로 관심이 필요한 상황. 다른 부모는 손자가 놀러 가는데 우리 손주들은 그런 거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제일 아프죠, 손주들. 목포시의 동별 평균 수급자 수 500여 명의 3배가 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집중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니 신고 출동 과정에서 이 같은 어려움을 여러 차례 목격했던 경찰관들. 주민과 학교 등을 찾아다니며 아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은 어른들 덕분에 아이들은 더 큰 꿈을 꾸게 됐습니다. 서랍에도 책 많이 채워놓고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여기에 책 넣어야지.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기간 동안 한중일 청소년 48명이 참가하는 글로벌 캠프가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동아시아 청소년 세계 시민 글로벌 캠프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해하기, K-팝 댄스와 함께하는 한국 문화 체험 등 세계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전남교육청은 글로벌 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최근 온라인으로 중국 산시성 교육청과 일본 사가현 교육위원회와 설명회를 갖고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나라와 바다를 사랑하는 여수 지역의 해상탐사대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해전항로 탐사에 나섰습니다. 해상탐사대는 오늘 이순신 광장에서 율리안나호 출항식을 열었으며 앞으로 보름 동안 이순신 장군의 얼이 담긴 부산에서 명량까지 왕복 1,100km 해전 현장을 방문합니다. 탐사대는 또 항해하면서 임진왜란 당시 전사한 조선 수군들을 위한 고유제도 지낼 예정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119.12로 5개월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수산물과 농산물 가격은 꺾였지만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이 계속 오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여수시가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차선 이탈 경보 장치를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최대 50만 원 내로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이달 2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교통과를 방문하면 됩니다. 광양시가 백운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광양 시민에게 우선 예약을 받습니다. 일부 숙박동에 한해 여름철 성수기 1인 1실 기준으로 최대 2박 3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많이 더웠습니다. 순천 광양 지역이 27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 보였는데요. 내일부터 조금 더 더워집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과 모레 한낮 최고 기온 3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동안은 덥겠지만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에 그치면서 일교차가 매우 커지겠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 표정은 내일도 맑겠습니다. 미세먼지도 큰 걱정 없겠는데요. 다만 대기 중 오존 농도가 짙어지며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존은 마스크 착용으로도 막을 수 없는 만큼 장시간 외출은 삼가시고 외출 후에는 코와 손발을 잘 씻어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여수가 17도, 순천, 광양 16도, 고흥은 13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6도, 고흥 29도, 광양, 순천 30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이 더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해상과 섬 지역에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아침 8시 43분, 간조 시각은 오후 2시 38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이 정인화 광양시장의 소통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서 의장은 최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시의회는 매월 시의회 간담회 등 소통 창구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2년 동안 시장과 시의회가 시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장은 또 양 기관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역할이 존중돼야 한다며 각자의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상호 존중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흥군이 우주국가산단 연계도로의 예타 면제와 우주산단 전력 용수 공급의 국가 첨단 전략산업 목록 포함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정부 8개 부처와 11개 시도, 12개 시군이 참석한 신규 국가산단 제6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산단 조기 활성화와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국가산단이 준공되는 2030년에 맞춰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건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의 신규 국가산단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예타 면제와 구역 조정, 조성 원가 인하 등 현안과 함께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한 검토 결과 등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여수시가 충무궁 이순신의 수군 출정식을 재현한 전라좌수영 둑제를 지역 대표 공연으로 육성합니다. 둑제는 군신을 상징하는 둑에 올리는 제사를 말하고 공연은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이순신 광장에서 2시간 동안 펼쳐집니다.